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며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 반박했으나 오히려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국민적 비판을 받은 KFA는 장문의 글을 통해 축구협회는 모든 절차와 규정을 준수했다. 감독 선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차질 없이 이루기 위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한 후 이 이사가 감독 선임 업무를 맡은 것에 대해 최종 후보 면담을 앞두고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라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동안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위원장 및 위원들과 감독 면담 검증 과정을 함께 해온 협회 행정관계자, 기술총괄이사가 해당 후보들에 대한 최종 면담 및 협상, 계약 진행 업무를 이어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이사는 10차 전력강화위원회 당시 후보들에 대한 게임 모델 검증에 배석하고 지난달 25일 정 위원장이 해당 2명의 외국인 감독을 화상 면담할 때도 함께 진행한 바 있다. 협회의 기술파트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이에 기술총괄이사는 지난달 30일 가능한 전력강화위원들 대상으로 온라인 회의를 열어 자신이 후속 업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외국인 감독과 달리 홍 감독이 면접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가장 길고 깊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KFA는 홍 감독과 면담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2명 중 우선순위에 오른 감독과 계약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언론 보도 중 한 외국인 감독은 장문의 분석 자료도 제시했다며 홍 감독의 면담이 특혜라는 주장이 있는데 물론 자료를 잘 준비해오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의욕 있고 성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홍 감독을 비롯한 국내 감독의 경우 다른 후보들에 비해 PT나 여러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부터 국내 감독들의 경우 플레이 스타일이나 팀을 만들어가는 축구 철학, 경력 등에 대해 대부분 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홍 감독의 경우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을 맡은 것은 물론 최근 울산을 4년간 맡으며 K리그 1 2연패 등 울산의 경기를 통해 확인됐다. 위원들은 국내 감독을 뽑는다면 현직이더라도 홍명보 감독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회 구성 초반부터 거론됐다. 세부적 상황과 관점에서 최종 3명의 장단점이 평가된 것이지 면담 방식이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장 사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미비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박주호 전력강화위원회 폭로를 염두에 둔 듯 전강위 참석 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관련 규정을 설명하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도 했습니다. KFA는 이번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첫째, 모든 상황 특히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미비했다는 점, 둘째, 전력강화위원회 참석 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관련 규정을 설명하지 못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규정을 세밀히 보완하고 차기 전력강화위원회 출범 시에는 위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철저히 시행하고자 한다. 협회의 세심하지 못한 업무 처리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상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주신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언급됐던 제시 마치 감독과의 협상 실패 이유로는 세금과 국내 거주 문제를 꼽았습니다. KFA는 해당 감독은 화상 면담 및 대면 면담 후 전술적 플랜이나 지도 스타일, 경력 등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1순위 협상이 진행됐다. 기술적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 상당히 부합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국내 거주 조건의 확인이 중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후보 에이전트 측은 협상 초반에는 연봉 규모나 국내 거주 요건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소득세율 등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협상이 수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이 지연된 점이 있다. 협회 측의 요청 시한이 지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고 최종적으로 상대 측에서는 국내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로 감독직 제안을 포기한다는 회신이 왔다고 했습니다. 해명과 반박을 내놓았지만 팬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5개월 넘게 외국인 감독들을 중심으로 새 사령탑을 물색하다 홍 감독을 낙점하기까지의 과정을 여전히 팬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입장문에서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체부 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말장난과 형식적인 서류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특히 정혜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의 명확한 사퇴 배경, 그를 대신했다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자격 논란, 이 이사에게 감독 선임 작업의 전권을 부여한 근거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프리패스 논란 부른 면접 생략 문제 외에도 전강위가 홍 감독 대하는 방식이 다른 후보들과 사뭇 달랐다는 점을 정리해 보여준 해명문 같다며 감독의 열의는 선임 시 고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외국인 감독에게도 들이댄 잣대다. 선임 전 의지도 열의도 없는 홍 감독에게 왜 그렇게 매달리고 굳이 그렇게 모셔가야 했냐고 비꼬며 질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법조계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축구협회 결정에 번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으며 화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우선 문체부 감사에 따라 장관이 어떠한 권고를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정책을 이끌어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 유인촌 장관이 산하단체 임원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관을 고치려는 대한체육회의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체육회의 요청이 오더라도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승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체육회는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4일에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같은 안건을 승인받으면 문체부의 정관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초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4년의 임기를 보낸 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데요. 3선 이상에 도전하려면 체육회 산하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육회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물론 4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제한 없이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체육회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의 경우 임원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과 원활한 운영, 현직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침해, 체육인들의 선거권 제약 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체육계 안팎에서 사실상 새 인물의 진입 장벽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우리 문체부가 승인하든 안 하든 체육회가 맘대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면서 대신 나라 돈을 받지 않으면 된다. 매년 4,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 쓰는데도 학교 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계속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자들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게 그리 중요한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주무부처인 문체부 입장에서는 되지도 않을 일에 대해 허가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유 장관은 아울러 문체부가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예산을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체육회가 문체부를 상대로는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외치는데 정작 산하회원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것 같다고. 꼬집은 유 장관은 문체부가 예산을 직접 교부하는 건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